어느 날 주말 점심.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머님께서 과일 좋아하신다길래 사왔는데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사다 드릴게요. 어머, 뭘 이런 걸. 고마워. 나도 우리 종수랑 결혼 얘기가 오간다길래 어떤 친구가 한번 보고 싶었거든. 배고플 텐데 일단 들어오렴. 이야, 이게 다 뭐여? 새벽부터 엄청 바쁘더니 음식 준비하느라 그랬구만.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먹어? 완전 상다리 부러지겠다. 벌써부터 며느리 챙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 우리 엄마.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여자친구 얘기 꺼낸 적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집에 인사를 다 오고 설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봤지.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주렴. 세상에. 눈으로만 봐도 맛있을 것 같은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정수가 결혼하고 싶어 할 만하네. 역시 누구 아들인지 보는 눈도 높지.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회사라던데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지은이 부모님도 나처럼 자식을 잘 키우셨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도 떡하니 붙었잖니.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 중 10명 중 7명은 입고 다닌다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래. 세상에.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더니 그 말이 딱 맞지 뭐니. 참, 왜 그런 말을 해, 사람 창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이긴 해도 스카이처럼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예전이나 겸손이 트렌드였지. 요즘은 어느 정도 자랑해야 남들이 알아주는 거야. 너네 학교가 뭐 어때서? 스카이든 뭐든 간에 인서울하기가 어디 쉽니? 온갖 지방에서도 서울에 있는 전문대로도 들어가려고 발악을 해야 되는데 재수없이 한 번에 4년제 대학 붙었음 이 정도는 자랑해도 돼. 안 그러니 지은아? 그럼요.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오빠처럼 대학에 이어서 대기업까지 한 번에 들어간 건 저도 진짜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단기간에 대리로 승진까지 했잖아요.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나서 오빠가 제 사수였는데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잘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멋지던지. 그치. 남들이야 내가 아들 자랑하기 바쁘다고 손가락질하겠지만 그거야 다들 부러워서 그런 거지 뭐. 어디 이렇게 자식 잘 키워내기가 쉬운 줄 알아. 딱 한 가지.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으니 좋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지은이같이 참하고 이쁜 여자를 데려오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우리 종수가 다니는 그 대단한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종수 짝으로 최고지. 처음엔 경영학과 졸업하고서 갑자기 의류 브랜드 회사를 들어간다길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역시 잘난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거 아니겠니? 지은이는 아주 땡 잡은 거야. 우리 종수가 나 닮아서 약간 해바라기 스타일이거든. 한 사람만 평생 바라보고 사는 데다 생활력은 또 얼마나 강한지. 자기 식구 굶기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로 지금처럼 위해주면서 이쁘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잘 대해주셔서 오빠랑 결혼하자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은 내가 해야지. 우리 종수 잘 부탁한다. 그나저나 지은이 부모님은 우리 종수 보신 적이 있니? 원래 여자 쪽에 먼저 인사 가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나 정말 고지식한 걸 질색하는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아들 키우는 엄마라고 해도 늘 여자가 우선이라 생각한단다. 명절에도 친정집 먼저 들렀다 와도 괜찮으니까 너희 편한 대로 하고 상견례나 결혼에 관한 것도 다 지은이랑 지은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의해서 정해.
내가 우리 엄마 다른 시어머니랑 다르게 완전 신세대로 열려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내 말 맞지? 우리 집에 온다 했을 때도 지은이네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렸는지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직 인사 못 드렸다 했더니 얼마나 뭐라 하든지. 오해 풀어주느라 힘들었어. 오빠도 먼저 저희 집에 인사드리자 그랬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스타일이 좀 화끈하셔서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은 두 사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니 충분히 상의하면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인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먼저 인사드리고 웨딩홀 계약부터 시작하려고요. 식장이나 웨딩 촬영 날짜 잡히고 나서 인사드려도 늦진 않으니까 너무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 워낙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절 많이 믿으시거든요. 어머.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딸 결혼인데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직접 눈으로 봐야지. 암만 딸을 믿는다 해도 알아서 하게끔 냅두시다가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아유 뭐 요즘 사람들은 자식 귀찮게 안 하는 부모가 최고래지만 나는 좀 그렇게까지 해외에 계시는 이유가 뭔지. 혹시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니? 두 분 다 의료 쪽에서 자영업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일하셔서 자연스레 저도 패션에 관심이 생기게 됐는지 정신 차리고 보니 의류 브랜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직접 소재나 원단 보러 종종 해외 나가신 적이 많아서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인사는 드려야겠네요.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는데 요즘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잖아. 우리가 원하는 날에 바로 예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인사드리는 것 때문에 일정 취소하고 한국에 오시게 만들 순 없지.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가신 건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아직 뵙지를 못해서 정확히 무슨 의류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꽤나 업장 규모가 큰 것 같더라고. 그럼 신경 쓰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우리 결혼으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알겠지, 엄마? 아이 뭐 그렇긴 하지.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집에서 자식들한테 손이나 벌리며 사는 것보단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좋긴 하다만 부모님께서 의류 쪽 일을 하시니까 지은이도 자연스레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됐나 보네. 회사 규모가 꽤 크다면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셨을 텐데. 그럼 지은이는 패션학과로 졸업한 거야? 패션학과로 유명한 학원 거의 서울에 있을 텐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부모가 둘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나왔으니까 머리는 타고났겠구나 싶어서. 아들과 며느리에 이어 손주까지 인서울이라면 그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러니? 어머님, 저희 학교가 패션 쪽으로 유명한 건 맞는데 서울에 있진 않아요. 다들 서울에 있는 학교들만 좋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과로 따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4년제가 아니라 2년제 전문제라도 학과별로 경쟁력은 장난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일부러 예대나 전문대 입학하려 하니까 꼭 서울에 있어야지만 좋은 대학은 아닌 거죠. 저희 학교만 해도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패션 쪽에서는 꽤나 유명하고 알아주는 학교라 경쟁률이 굉장했어요. 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란 얘기니? 이름도 생소하다는 건 남들이 흔히 말하는 지잡대라는 건데 그런 학교로 어떻게 우리 종수가 다니는 회사에 다닐 수가 있어? 니들 말대로 4년제 인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에 참나. 솔직히 누구나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니?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돈 버는 건 똑같지만 어민한 대기업 타이틀을 갖고 있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물론 대우가 달라지는데 그런 타이틀로 수식어를 갖고 싶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랜다. 난 또 부모님 회사 규모도 있고 일적으로 열정이 있으시니까 딸 교육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구나. 무슨 재주로 우리 종수네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보다 더 큰 장점이 있으니 붙여줬겠지. 아유, 엄마 지은이 얘기 못 들었어. 요즘은 과에 따라 나눠지지 않고 학교 이름으로만 등급을 매기진 않아.
지은이가 나온 대학교가 지방에 있긴 하지만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 탑5에 드는 곳이라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 엄마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학교 이름으로만 평가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어. 야, 패션 디자인 쪽에선 꿈의 학교인데 우리 지은이는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까지 한 완전 에일리트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온 거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참.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나도 처음에 이름만 듣고는 어디 있는 학교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전문적으로 패션 디자인과 입시 준비하다가 우리 학교가 얼마나 대단하고 꿈의 학교인 건지 알게 된 거잖아. 그래도 어머님, 저 그쪽에선 꽤나 실력 좋아서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브랜드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빠를 만날 운명이라 그랬었나 봐요. 아이 뭐 내가 그쪽에 대해선 잘 모르니까 하기야 그런 대단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으면 실력이 좋다는 거지.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렴. 아, 뭐 대학이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다고. 결국엔 돈 벌어먹고 사는 회사가 중요한 거지. 그렇고 말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게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도 인정할 테니까. 그치? 그리고 난 예전부터 여자가 너무 잘나면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사니까 우리 종수보다 학벌이 좋지 않길 내심 바랬었거든. 내가 아무리 신세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살아도 세월은 무시 못하잖니. 나 때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학교가 최고였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나 보다. 우리 지은이 학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오해 안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학교를 잘 모르시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잡대니 뭐니 실력이 없다느니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님처럼 잘 몰라서 그랬다고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역시 어머님은 현명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열려 계신 분이라고 또 한 번 알게 됐어요. 전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그렇긴 하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자기 말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건 추태 아니겠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를 해야 꼰대란 소리 안 듣는 건데. 참 그렇지 않아 아줌마 아저씨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든지. 아유 역시 우리 지은이가 워낙 똑부러지니까 내가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웠네. 어찌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던지 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더니 이래서 사람은 늘 항상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 엄마 지금 부끄럽지? 귀가 새빨개졌어. 우리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니까 지은이가 나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참 알겠다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엄마를 놀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농담이고 엄마 앞에서 자기 여자 편 들어줄 수 있는 늠름하고 멋진 남자였네 우리 아들. 그래.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내 말만 듣고 믿고 편 들어줘야 된다. 밥도 다 먹었으니 이제 지은이 사온 과일 좀 먹어볼까? 우리 귀한 며느리 손에 물 묻히기 싫으니까 저기 소파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준비해서 가져갈게. 좀만 기다리렴. 2달 뒤. 어머님 여기에요. 오늘은 해도 짱짱한 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밖에서 데이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여기서 브런치 먹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열심히 찾아본 곳인데 어때요? 분위기 괜찮죠? 그러네. 낮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다들 일 안 한다니? 한창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뭔 빵 조가리 먹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돌아다니니 원.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짧다는 거야. 에이 어머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알 순 없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오늘 연차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쉬는 날일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낮에 많이 돌아다닌다 해서 회사도 안 다니고 일 안 할 거란 생각은 편견이죠. 그리고 남이 어떻든 간에 전 어머님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본 곳이니까
저하고 재밌게 놀아요, 어머님. 네? 아휴. 예, 지은아. 넌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님 모르는 척을 하는 거니?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한심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 네 말대로 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종수 비롯해서 네 직장 동료들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여기 나와서 나랑 놀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두 번이야 연찬이 뭐니 해서 쉴 수 있겠지만 지금 벌써 몇 번째야. 저번 주에 3, 4일 동안 우리 집 놀러와서 출근도 안 했잖니. 아무리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출근을 안 할 수가 있어. 회사가 놀이터도 아니고 다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놀기만 하는 건지. 내가 오죽하면 답답하면 이러겠어. 이런 식으로 다녀도 회사에서 별말 없는 게 신기하구나. 종수는 뭐라고 안 하니? 저 회사 그만뒀는데요? 제가 원래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 하거든요. 전 어머님하고도 더 친해질 시간이 있길 바랬고, 또 결혼 준비라는 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도무지 병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데, 대충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잠깐 쉬겠다고 그만뒀어요. 뭐 이참에 결혼식 하기 전까진 자유를 생각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종수 오빠는 알고 있었을 텐데 어머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그러니까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랑 재밌게 놀아요, 어머님. 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그만두다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암만 배운 게 없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짧을 수가 있어?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온 애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배짱으로 회사를 그만둬? 그렇게 능력 좋은 인재를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니? 하기야. 그런 인재를 회사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네가 그만두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붙잡을 텐데. 두말 없이 나가란 거 보면 회사에서도 지잡대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알아? 종순의 회사 같은 대기업에 다닐 수 있게 됐으면 감지덕지하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이딴 식으로 보니까 이때다 싶었던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뭐가 좋다고 속 없는 사람 마냥 실실 웃고 다니는지. 아유.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 들어보시면. 됐다. 여기서 무슨 말을 더 듣거니. 들어봤자 쓰잘데기 없는 변명일 텐데. 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가보마. 그런 진지 뭔지 빵 쪼가리 뜯고 싶으면 혼자 뜯어. 벌써부터 저렇게 일 욕심은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해서는 우리 종수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종수처럼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 뻔히 알면서 듣도 보도 못한 지잡대 나온 주제에 자기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이래서 처음에 지잡대 나왔다 했을 때 말렸어야 되는 건데 뱀같이 굴리는 엿바닥에 놀아나서는 내 아들 개고생할 길로 더 밀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참나, 네 부모님도 참 웃기신 분들이다. 지잡대 나온 딸내미. 그나마 회사가 괜찮으니까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회사 그만두는 걸 찬성을 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나와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대리인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겠어? 이제 그나마 봐줄 만한 회사도 없는데 가당치도 않지. 됐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나는 최소한 염치라는 게 있으면 학벌은 거지 같아도 용케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총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은 안 만들 거를 생각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나오면 말 다 했지. 내 아들이 혼자 쎄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네가 편하게 살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배알이 꼴리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겠어. 아무튼 간에 결혼은 못 들은 얘기를 칠 테니까 웨딩홀 계약을 없든 뭐라든 알아서 하고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용수한테 연락이라도 했다가 너희 집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 기준보다 낮은 학교 나왔다고 결혼을 업자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집으로 찾아뵀을 때 이미 제 학교 어딘지 다 아셨지만 능력 좋으니 괜찮다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학교가 입소문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름만 들었을 땐 생소할 수 있지만 좀만 알아보시면 패션 쪽에선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라고요. 괜찮기는. 그것도 학력에 비해 우리 종수가 다니는 회사에 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한 척한 거지. 정말 괜찮아서 그랬겠니? 서울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번듯하게 대기업까지 취업해서 대리까지 단 내 아들이 제대합대 나온 너랑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나마 스카웃으로 들어갔다길래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꼴의 실력은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그런 회사를 상의도 없이 그만둬? 지나가는 똥개가 웃기다. 이 주제에 회사를 그만두긴 뭘 겨우단다. 죽을 기세로 딱 달라붙어 있어도 모자라 파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본데 일단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시끄러워. 못 배운 게 무슨 자랑이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을 잘라먹어.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알겠다. 스카웃은 얼어 죽을. 딱 봐도 회사에서 잘린 거구만. 꼴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서 그만뒀다고 하나 본데 그런 되도 않는 거짓말에 안 넘어가니까 긴 말할 거 없이 우리 종수 발목 잡지 말고 알아서 정리해. 어떻게 된 집구석인지 딸내미가 그딴 지잡대를 가는데도 학비는 왜 대준 건지.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려서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보낼 생각을 했어야지. 하긴 부모가 딸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도 해외에서 들어올 생각 안 하는 거 봤을 때 진짜 알아봤어야 되는데. 몇 시간 후. 지은아. 동수 어머님이랑 브런치 먹고 데이트할 거라고 저녁은 돼야 들어올 것 같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엄마 아빠는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좀 쉰다더니 벌써 회사 가려고? 오너가 밑에 사람한테 맡기고 회사를 자주 비우는 것도 미안한데 하루라도 빨리 도와줘야지. 그나저나 우리 딸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리 오랜만에 본다 해도 내 딸인데 기분이 안 좋다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 결혼할 남자 생겼다고 아빠한테 비밀 만들면 손해. 아니, 비밀은 아니고 그냥 있잖아. 엄마랑 아빠는 내가 지잡대 나와서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 아니 뭐 패션 쪽으로 워낙 유명하긴 하니까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교 이름을 말해도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대다수가 인서울인지 아닌지 대학교가 어디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고집부려서 간 학교를 엄마 아빠가 사실은 싫어하진 않았을까 궁금해. 어머, 지은아 그게 뭔 소리니? 우리가 너를 왜 부끄러워하겠어? 우리 같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들 귀담아 듣지 마. 조건이 안 돼서 하향된 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다 네가 세운 목표에 맞는 학과와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간 건데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다니? 엄마 아빠가 똑부러진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서울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듣도 보도 못한 지잡대 나와서 어떤 회사에서 날 받아주겠어. 요즘은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했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이런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있었을까?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해서 대학 졸업장 따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다들 미친 듯이 노력할 텐데 난 속이 말하는 낙하산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에휴, 지은이 너 설마 동수 어머니가 그런 말 하셨니? 그러지 않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이랑 데이트하겠다고 방방 뛰면서 나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 들어와서 이런 말 할 리가 없잖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네 시어머니 될 사람 지잡다니 뭐냐 하면서 내 딸 기죽게 만든 거야? 아니 그게 난 결혼 준비도 할 겸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매일같이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만났던 건데 어떻게 직장인이 이렇게 회사를 안 가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 난 당연히 종수 오빠가 말씀드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회사 그만둔 걸 모르셨나 봐. 엄청 화를 내시는데 나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고 어머님이 워낙에 학벌에 욕심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뭐라 하시니까 좀 그랬어. 어머님은 내가 회사에서 잘린 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 풀어드리고 싶어도 내 말 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말하려고 하면 옳은 말 끊는 게 아니라면서 더 불같이 화를 내시니까 반박도 못했는데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서 붙잡지도 못했어.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아, 너 그런 소리 듣고 네 결혼하고 싶니? 세상에 무식하면 가만히 얘기라도 해야지.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꼴랑 그까 대학교 이름으로 누구를 빡질러. 이래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건데. 아 그럼 급 떨어지는 여자랑은 엄마도 엮이기 싫어. 엄마도 엄마 기준에 종수가 괜찮아서 결혼 허락한 거겠니? 네가 좋다니까 부족해도 끌어안아주려고 그랬던 거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남의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 건지. 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는구나. 그깟 대리가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서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아이디어 하나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놈. 아니, 내 딸하고 만난다니까 어떻게든 좋게 봤던 거지. 그래서 순전히 자기 아들 실력을 대리를 달았다고 생각하더니 다른 후배들 아이디어 훔친 걸 몰라서 가만히 승전시켜준 게 아닌데 아까 그래도 대단히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아, 그런 안심한 놈도 우리 회사에 붙여놓고 있는데 네가 젤리다니. 자랑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한 거밖에 없으니 뭐든지 학교 이름으로 사람 등급을 나누고 평가지를 해 되는 거야. 내 딸이 이딴 소리 들을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누군지 그 회사가 누구한테 갈 건지 밝히라 그지. 아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빠는 우리가 가족이란 걸 알게 되면 소물 같은 놈들 엮일까 최대한 끝까지 말하지 말라 했던 건데 차라리 속물이 나았을지도 모르겠구나. 한심한 모자 같으니라고. 그치. 내가 틀린 게 아닌 거지. 아, 아무 말도 못하게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윽박지르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싶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서 심란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 이해 못했는데 참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잠깐이긴 했지만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의심까지 할 정도였는데 오랜 기간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휴, 아까 제대로 알고나 얘기하라며 말할 걸. 내 성격상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속무책으로 당하고 오니까 너무 분하고 후회스럽다. 역시 이래야 내 딸이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너 보면서 부러움과 동경심을 느낄 수 있도록 키웠는데 어디 급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 아빠 말처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 내세울 게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것뿐이라 그걸로 유세 떠는 모양인데 그런 기고만장함은 짓밟아줘야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지. 어차피 결혼도 엎어졌으니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우리가 누군지 네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 알려줘. 그래. 금수저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동안 티내지 않으려 했고 너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그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구나. 부모의 능력과 재산이 대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스펙이 된다는 걸 알려주렴. 그때 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는 안 봐도 눈에 선하지만 내 딸을 무시한 대가는 내 모든 힘과 돈을 써서라도 제대로 치러야 되니까 두고 뭐라 해. 어째 나보다 엄마랑 아빠가 더 흥분한 것 같네. 일단 나도 내 성격상 이렇게 끝낼 순 없을 것 같아서 영수 오빠랑 만나서 얘기해 볼 생각이야.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계기가 나와 오빠의 문제가 아닌 어머니 때문이니까 오빠도 같은 생각인지는 알아봐야지. 내가 결혼까지 하려 했던 사람인데 결판을 내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나도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을 테니까. 다음날 회사 그만뒀다면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요즘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할 말 있으면 최대한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분 좋게 얼굴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일단 그렇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인데 얼굴 보고 얘기해야 결판을 내든 뭐라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연락한 거야. 어머님이 내가 회사 그만둔 거 알고 파혼하라는 말하신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덤덤한 모습을 보니까 오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네? 정리도 꽤 한 것 같고. 그러게 뭐가 있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엄마 아들이고 그건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얼마나 충격이었음. 어제 집에 와서부터 밥 한 술 뜨지도 않고 머리 싸매고 누워만 계시겠어. 돈이 나간 사람처럼 파혼하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네가 얼마나 좋은 여잔지 잘 알고 이렇게 끝내면 아쉽고 후회되겠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에이 참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아니 그런 지잡대 말고 아니 서울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등급 높은 대학교 나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좀만 더 공부 열심히 해보지 그랬어. 너 같은 실력에 공부만 어느 정도 뒷받침해줬다면 충분히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뭐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해야지 뭐. 이해하지? 아무리 그래도 졸업한 학교 때문에 우리가 결혼까지 파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난 그래도 내가 나온 학과는 우리 업계에서 알아주니까 자부심 갖고 있었고 그에 걸맞게 우리 회사에서 스카웃까지 받아서 들어온 거잖아. 이 정도면 대학 졸업장에 찍혀있는 학교 이름 따윈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아무리 학벌에 대한 욕심이 세다 하더라도 오빠랑 내가 설득을 잘하면 어머님도. 아, 지은아, 설득할 생각이 있었으면 회사를 그만두질 말았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 요즘 편의점 알바 뽑는 건데도 4년제 대학 졸업에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지원자들이 수두룩하다는데 알아주는 회사에서 어느 누가 스펙 떨어지는 사람을 뽑겠어. 서류 전형부터 떨어질 게 뻔하잖아. 설령 운 좋게 서류는 붙었다 해도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이랑 비교나다가다가 팽당할 텐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둔 거야? 정말 뛰어난 실력으로 어디든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가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고 우리 엄마랑 잘 지낼 생각이었다면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해서 어떻게든 지적대 나온 거 이겨낼 만큼 회사에서 입질이 다졌어야 됐어. 이 모든 게 네 결정에 의해서 생긴 일인데 누굴 탓해? 나도 처음엔 학벌 줄줄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 나랑 같은 회사 다닐 정도면 괜찮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 겪고 나니까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아쉬워도 이젠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끝내는 것뿐이니까 그동안 만났던 시간 위해서라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로의 결정 존중해주자. 너나 나나 다른 사람 만나야 될 텐데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서로 불편하잖아. 앞으로를 위해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결국 오빠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생각 갖고 있었구나. 난 또 어머님 앞에서 내 편 들어주길래 혹시나 했는데 내가 오빠를 너무 과대평가했었나 보다. 어머님이야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 고지식한 생각 갖고 있어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오빠는 얘기가 다르지. 어머님이 파혼하라고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쩜 이렇게 생각 정리도 빨리 하고 말도 잘하는지 신기하긴 한데 오빠 말대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쿨하게 오빠가 졸업한 대학교랑 급에 맞는 여자 만나길 빌어줄게. 근데 내가 그동안 말을 못해서 늘 미안했던 게 있었거든? 어차피 우린 끝났고 더 늦기 전에 말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 내가 우리 종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지지합대 나온 년이 감히 누구 발목을 잡으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만나고 지랄이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너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사장서 얼굴을 들이밀어. 이런 일 겪으면서도 깨닫는 게 없니? 그지 같은 학교 숨길 수 있는 스펙 하나라도 더 쌓아도 모자라 판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싶니? 어차피 시잡대로 조진 인생 뭐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우리 종수는 너랑은 다르게 좋은 대학의 대기업 대리라 그에 맞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되거든? 그러게 이런 말 듣기 싫었으면 진작에 공부 좀 해서 좋은 대학이라도 가지 그랬어. 그게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회사에 딱 달라붙어 있든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결혼을 앞세워가며 생각 없이 회사를 그만뒀는지.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회사에서 잘렸겠니.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끝까지 그만뒀다고 우기기나 하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네가 이렇게 살아도 부모님은 괜찮으시다니. 일도 좋지만 제발 자식 걱정 좀 하고 사시라고 해. 알겠니? 저번부터 자꾸 잘렸다고 하시네요? 잘렸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저희 아빠 행사를 아빠가 싫어한 건데? 그것도 잘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워낙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 스타일이라 힘들다 했더니 편하게 결혼 준비하라고 쉬라고 했거든. 이제 알겠어? 그렇게 당신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이라고 자랑하던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라고. 뭐라고?
이 년이 진짜 젊은 나이에 허언증이 있나?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거짓말을 치려면 좀 성의 있게 재야지.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 대표가 자기 딸이 지잡들 가는데 그걸 가만히 냅뒀겠어? 회사 명성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급에 맞는 학교 보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도 달려들었을 텐데 꼴랑 그런 학교 졸업장 따라고 등록금을 내줬겠냐고. 네가 지금 우리 종수랑 헤어지기 싫어서 되도 않는 수를 쓰는 모양인데 그렇게 바락해봤자 택도 없으니까 허풍장탕해지고 돌아가. 이야, 어쩜 우리 엄마랑 아빠가 했던 말이 딱 맞을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되도 않는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평가한다는데 당신 다 그 꼴이잖아. 암만 무식하고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지. 내가 입는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어떤 건지도 모르나? 당신 말대로 보잘것없는 지잡에 나와서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이런 억소리 나는 것들을 갖고 다니겠냐고, 이 멍청한 것들아. 당신네들 말대로 서울 4년제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취득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도 손을 벌벌 떨면서 몇 년에 한번 살까 말까 한 것들도 난 갖고 싶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째? 학창시절 다 바쳐서 겨우 거기까지 올라왔을 텐데 안 됐다. 그래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난 그저 태어났을 때부터 당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한참 높은 곳에 서 있던 사람이라 그런 거니까.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그 갭은 좁힐 수가 없잖아.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 안 그래? 아, 우리 아빠가 전해주라더라.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왜 그렇게 일을 못하냐고. 일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놈. 그나마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 좋게 보려고 노력하느라 힘들었대. 후배들 아이디어 뺏어서 기획안 올리는 것도 다 아는데 오죽했음 그랬겠나 싶어서 그나마 나한테 맞는 급으로 만들려고 대리로 승진시킨 거라던데? 그걸 정말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대단하대. 회사에서 말 나올까봐 끝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지? 그동안 발버둥 치느라 고생했어. 이제 버거운 자리 내려놓고 주제껏 편하게 살아. 뭐, 말도 안 돼. 네가 우리 대표님 딸이라고? 아니, 너랑 내가 만나는 걸 회사에 아는 사람이 몇인데. 설령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해도 그럼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대표님 딸이란 거 왜 밝히지 않았냐고. 진작에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너한테 이랬을 리가 없잖아. 보통 사이도 아니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고 웨딩홀까지 잡았었는데 그때까지도 부모님 얘기만 하면 빙빙 돌리다가 다른 주제로 넘기더니 이어서 뭐? 어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결혼하려던 사이면 충분히 말해도 됐었잖아. 너네처럼 거지 같은 것들을 거리려고 말 안 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오너 가족이라고 굽신거리는 꼴 보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동안 회사에서도 티 안 내고 있었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아. 지금까지 내가 틀린 말 한 적도 없잖아. 우리 쪽에서 자영업 한다고도 했고 회사 규모가 꽤 크고 인력심 많아서 직접 해외로 자주 출장 가신다고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조금만 깊게 생각했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걸? 내가 설마 두 분 딸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겠지. 귀티랑 싼티는 감추려 해도 티가 날 텐데 지금까지 눈치 못 채고 꼴값던 건 니들이야. 어떻게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정도면 시력에 문제 있는 거니까 병원 좀 가봐. 닥치고 살았으면 노후 걱정 없이 우리 회사에 마땅한 자리 하나 맡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발목 잡는 건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였네? 아니야. 아니라고.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된다고. 이걸 어떡할 거야? 내가 파혼하기 싫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면서 사람 협박하더니 내 인생 어떡할 건데? 엄마 말 들었다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다 엄마 때문이야. 내 결혼 돌려내. 다 돌려내려고. 정수야, 엄마 멱살 좀 놓고 얘기해봐. 아니, 이걸 다 무슨 말이라도 아니지? 엄마 숨한테 쉰다니까. 정신 좀 차려. 얘 정수야. 그렇게 모자끼리 물고 빨 때는 언제고 모든 걸 알게 되니까 아차 싶나 보지? 아들한테 멱살 잡힌 소감이 어때?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던 당신 아들. 우리가 봤을 땐 한참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랑 결혼하기로 한 이상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면 안 되지. 그나마 내세울 게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거라 그걸로 유세 떠는 모양인데 어차피 우리 결혼 엎어졌고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다신 기어오르지 못하게 제대로 짓밟아 줄게. 아, 우리 아빠가 이 말도 전해달라더라. 귀하디 귀한 딸을 무시한 대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돈을 써서라도 제대로 치를 거고 부모의 능력과 재산이 대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걸 똑바로 두고 보래. 재밌겠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 앞으로를 기대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모든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그 다음날 바로 징계 강등 절차를 내렸고 조만간 징계 해고 조치를 하겠다네요. 물론 퇴직금 지급은 해줘야겠지만 저 때문에 눈 감아줬던 모든 부정행위들을 다 밝히며 징계에 의한 해고이기 때문에 감급될 것 같네요. 맘 같아선 돈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어쩔 수 없다기에 깔끔하게 주고 내보내야죠.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빼앗겼던 후배나 동료 직원들은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지금이라도 복수하겠다며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같은 어깨에 발도 못 붙이게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던데 알게 모르게 힘을 보태 그동안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줄 생각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빼앗겼던 직원을 대리로 승진시키기로 했는데 이걸 시작으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아직도 자기 엄마 멱살을 붙들고 책임지라며 악을 쓰는 모습만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되뇌이며 고통받고 평생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나락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